반갑습니다. 캐슬입니다.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다 됐는지 엄청 지금 날씨 좋아요. 물론 며칠 지나면 또 추워질 것 같긴 한데 요 며칠간 좀 멘탈이 안 좋았는데 정상대로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아졌고요. 최근에 아버지랑 누나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좀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말이 잘 안 통해요. 워낙 고집도 세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가족들 간의 대화가 제일 중요한데 아버지는 워낙 오래 살아오신 분이고 본인의 가치관이 뚜렷하고 또 목사님이다 보니까 뭔가 딱 생각이 옳고 그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꼭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것도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판단이나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만은 있지만 이해는 하고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누나의 경우에는 상당히 걱정되는 게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누나가 이제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 있는 정도로 좀 안 좋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 방식이 같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좀 이해를 하기 힘들 정도로 행동 양식이나 사고 방식이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고요. 물론 그렇게 변한 것은 이해가 가요. 되게 힘들게 살아왔고 약간 저도 그랬듯이 옛날부터 좀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건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성격이나 생각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그거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된 성격 자체가 너무 심하게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되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은 여기서 좀 더 심해지면은 정신병원 입원할 정도로 더 나빠질 수도 있어서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나랑 항상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평가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한테 누나 생각 같은 걸 얘기하면은 더 이해를 못할 거거든요. 너무 추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얘기하고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나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집에 빌붙어 있거든요. 집에 빌붙어 있는데 정상인의 생각이라면은 어쨌든 집에서 누나 집은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빌붙어 있으면은 최소한의 할 도리 같은 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밥을 먹을 때 같이 먹는다던가. 사실 밥 공짜로 주는데 먹는 게 뭐가 힘들어 할 수 있는데 누나 생각은 같이 밥 먹으면 옆에서 잔소리 하니까 그것도 듣기 싫다. 그냥 밥만 내놔라. 나는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 정도의 권리는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얼핏 들으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정말 부모님도 만약에 없고 그러면은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처지라서 지금 이렇게 집에서 쉴 수 있는 것도 지금 몸이 되게 안 좋은데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다행이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당한 것에 비하면은 지금 내가 집에서 이렇게 있고 그냥 밥 먹을 때 밥 같이 안 먹고 밥이랑 반찬 그냥 가져가서 자기 방에 가서 먹는데요, 그건 당연한 나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변한 것 자체는 이해가 가요. 되게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예를 하나 든 건데, 이런 게 일반인들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좀 이상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제가 부모님이 이제 수영장 예약을 하는데 아침 9시에 아침 10시에 예약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뭐 할 때 있고 이러면은 실험하거나 뭐 랩미팅 있거나 하여튼 좀 바쁠 때가 있어요, 간혹. 그래서 누나가 집에서 그냥 쉬고 있으니까 제가 데스크탑부터 맞춰줬거든요, 누나 걸로. 그래서 누나 컴퓨터로 좀 예약 좀 해주라 이렇게 누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와, 그것 때문에 누나랑 엄청 싸울 뻔했어요. 누나가 아버지에 관한 건 그동안 내가 당한 게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절대 아버지나 엄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기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한 말이,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냥 클릭 몇 번 하면은 누나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클릭 몇 번 해달라는 거다.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누나가 쉬고 있으니까 딱 10시에 맞춰서 부모님 수영장 예약할 때 클릭만 해주라, 그 타이밍에 맞춰서 클릭만 하면 된다 하니까 그것도 싫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부모님 도와주는 거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 싸울 뻔하고.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이제 예를 또 하나 든 거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또 뭐가 있을까. 좀 예민한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건데도 뭔가 이제 옆에서 막 잔소리를 하니까 본인이 막 정신이 막 되게 혼란스러워서 뭐 실수 같은 걸 하면은 그게 이제 부모님 탓이다, 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좀 신뢰를 들긴 좀 그런데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수를 한 거 그런 건 이제 본인 탓이잖아요. 이제 옆에서 막 잔소리 하니까 본인이 좀 신경이 분산돼서 뭐 실수하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뭐 INFP라서 F도 좀 있지만 제가 좀 중립에서 약간만 F고 T적인 성향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F라서 차마 대놓고 앞에서는 얘기 못하는데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왜냐면은 훨씬 더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도 많고 이 정도면 최악의 경우가 아니거든요. 정말 최악의 경우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집에서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몸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도 좀 나아서 누나 말에 의하면 이제 몇 시간 뭐 걸어 다닐 수 있다. 한 2시간 정도는 밖에 걸어 다닐 수 있다.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정상인과 크게 차이도 없는데, 본인은 일하면서 무리하면은 다시 뭐 허리가 또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힘든 일 안 하겠다 하면서 정말 아무런 일을 안 하겠대요, 일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집에서 자택근무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 하면은 한 달에 60만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한 달에 60만원 벌어서 살 거라고 이러고 있어. 지금 집이
그 무허가 건물이라서 사실 언제 재개발될지 모르고, 이게 재개발되면은 사실 어떻게 월세 살아야지. 누나 같은 경우에는 월세 살면은 월세만 해도 최소 30만원 들어갈 텐데. 그래도 온라인 쇼핑은 어쨌든 그 개인 사업 하면은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고 막 사기당할 때도 있을 거고 되게 누나 생각대로 그게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참 걱정이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조금씩 용돈은 계속 줄 건데, 그렇다고 저도 돈을 이제 모아야 되기 때문에 막 무턱대고 많이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되게 걱정인 게, 막 항상 보면은 꼭 사고 치고 뭐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참 또 그럴까봐 되게 걱정되고 한숨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영상 처음 찍을 때는 괜찮아졌다고 했는데 다시 암울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되게 걱정도 되고 답답합니다 지금. 이게 말이 안 통해, 말이.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말이 안 통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왜냐면은 그 나이도 많으시니까 그동안 살아온 가치관 같은 게 당연히 안 변하죠. 네. 근데 이제 누나 같은 경우에는 젊잖아요, 그래도 아버지에 비하면은. 그래서 그래서 누나가 그냥 자기 앞에서 부모님 얘기하지 말래요. 네. 짜증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거 이런 거는 대화를 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 꺼내게 해. 답답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되게 이제 폐쇄적으로 이렇게 계속 있으면은 점점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좀 몸에 무리 안 가는 어떠한 일이라도 돈이랑 별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내성적이고 좀 민감한 스타일인데, 좀 예민한 스타일인데, 누나는 훨씬 더 심해요, 그게. 저는 막 이상한 사람 없으면은 무슨 일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누나는 그냥 사람들이랑 접촉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이게 참 누나 때문에 되게 걱정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왜 이런 거 찍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참 주변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답답해 되게. 이게 사람과 사람 간에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다들 고집쟁이라서 말이 안 통해. 다들 자기 생각만 맞고 되게 힘든 거지. 그래서 참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 한 2년 정도는 집에 더 이제 있으면서, 제가 이제 사이버대학 추천해가지고 사이버대 수업 듣고 있는데, 이제 그거 마저 다 듣고 학사학위 따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좀 몸에 무리 안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갈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누나한테 학자금 대출 생활비 200만원씩 이제 받으면은 이제 절반이라도 모아가지고 이제 500만원 모으면은 그걸로 이제 나중에 나갈 때 뭐 월세 보증금 500만원 정도라도 이제 모아야 되니까 잘 모으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면, 도움 안 되니까 말하지 말래요. 그래서 걱정인 게 또
생활비 대출 받은 것도 다 쓰고 또 나중에 다 쓰고 나중에 돈 없다 이럴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돈 없는 게 오히려 큰 일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건 돈 몇백만 원 없는 건 큰일이 아니고 막 무슨 이번처럼 엄청 아파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게 더 무서워. 이번에 올 때도 그 본인 몸은 본인이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몸이 쓰러질 정도로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몸이 좀 안 좋으면은 그것을 이제 본인이 잘 알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얘기를 하던가 경과를 내던가 해가지고 본인 컨디션을 조절 잘 해가지고 안 쓰러지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일하고 막 본인 몸 신경 안 쓰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막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게 된 건데, 또 실업급여도 그거 며칠 안 돼가지고 실업급여도 못 받고 막 그래서 제가 뭐 평소에 인생살 안 풀린다, 힘들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누나 생각하면은 답답해. 그러니까 진짜 인생 안 풀리는 그런 케이스가 누나 같아요. 누나가 제가 볼 때는 머리는 좋아요. 머리는 좋고, 저는 좀 이공계 스타일 잘하는데 누나는 그 문과 쪽 되게 잘해요. 글 같은 거 되게 잘 쓰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중1 때였나? 네. 그 친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뭐 성적도 괜찮았고, 친어머니가 이제 좀 신경도 써주시니까, 그래서 누나가 머리가 좀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계속 했으면은 뭐 괜찮은 대학도 제 생각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다 지난 일이긴 하죠. 네, 이게 어머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누나는 중3 때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누나가 딱 사춘기 때 딱 돌아가셔가지고, 그 예민한 시기에 막 친척집 가가지고 고생이랑 고생 막 하고 되게 서럽고 막 그런 거 많이 당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원인을 찾으면은 결국은 가정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너는 왜 그러니?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살아온 자취를 보면은 가정 문제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인이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1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은 좀 무난하게 잘 살고 있지 않을까, 결혼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저도 타이밍이 되게 안 좋았죠. 안 좋았고,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긴 한데, 저는 한 1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그 당시가 좀 저한테 좀 잘 안 맞는 시대였어요. 네. 그 당시에 모든 게 뭐 지나간 일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요즘에 이렇게 막 인생 얘기나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네요.
이게 말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들어주고 있나요? 물론 유튜브에 올려도 듣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언젠가 나이 들어서 제가 다시 보겠네요. 일로 갈까? 그래서 누나 인생 잘 풀려야 되는데, 일단 생각 자체가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더 나가면 진짜 병원 가야 될 수준으로, 이미 지금 정신과 가면은 문제 있다고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누나한테 그 정신과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무슨 연락하면 이제는 그냥 제 얘기 하래요. 제 얘기. 부모님이나 자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제 얘기 뭐 할 게 있나, 그냥 임용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거밖에 없지. 본인이 되게 심각한데, 심각한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안 되는데. 놀이터에 또 왔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좀 있네요. 놀이터에 좀 철봉 같은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철봉이 없네. 혹시 다칠까봐 다칠까봐 빼놨나? 의자가 많긴 하네요. 아이고, 요즘에 이렇게 놀이터 같은 곳에 앉아 있으면은 약간 기분이 편해집니다. 나중에 교사 되면은 되게 힘든 가정에서 사는 애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약간 교사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어머니가 원래부터 몸이 되게 안 좋으셔가지고 갑자기 오늘 든 생각이었는데, 사실 제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저는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 네. 이제 비관적으로 뭔가 우울한 게 아니라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기 힘든 사람이 저였는데, 사실 왜냐면은 사실 어머니 몸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은 그 신혼여행을 못 갔대요. 네, 신혼여행을 못 가고 그 선 봐서 결혼하셨는데, 외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거의 속이다시피 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면서 신혼여행 가지 말라고 그렇게. 왜냐면 이제 신혼여행 가고 그러면은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또 몸에 탈 나고 그런다고. 네.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으셨죠.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갖는 것도 되게 힘들지 않을까 좀
외가 쪽 형제들이 좀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나 낳은 거만 해도 이제 되게 그게 무리해서 낳은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행인데, 그 아들에 대한 그런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소원 같은 게 있으셨대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성격이면은 사실 딸 한 명만 있어도 아이 좋아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은 아들에 대한 소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했대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저 낳을 때 29살이셨는데, 29살 맞나? 아니, 결혼을 29살 했나? 갑자기 헷갈리네. 어머니가 42살에 돌아가시고, 제가 그때 나이가 한국 나이 13살이니까, 어머니가 29살에 저 낳은 거 맞네요. 네. 그리고 제가 13살, 한국 나이 13살 때, 어머니 나이 한국 나이 42살 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29살, 그러니까 좀 젊을 때인데 워낙 몸이 또 약하시고 하니까 계속 임신이 계속 안 됐나 봐요. 임신이 계속 안 되고 3년간 기도를 했는데, 3년간 기도를 해서 제가 임신이 된 거죠. 근데 또 3년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임신이 겨우 됐는데, 다행히 유산 안 되고 제가 태어난 거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워낙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유산 확률도 꽤 있었을 것 같아.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서 기도로 응답받은 자식이라 해서 이름을 성은이라 지었죠. 성이 이제 하나님, 성인 성이고, 은이 은의 은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네, 제 이름이.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청 잘 살았죠. 왜냐면은 아버지 엄청 대기업 큰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되게 인정을 받으셔가지고 사원수가 한 2,000명 되는 회사였는데, 아버지는 노조위원장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원들이랑 그 사람들이 다 추천해가지고 믿을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래서 노조위원장 몇 년 하시고, 그때가 제일 잘 살았는데 아파트 32평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되게 좀 유복한 느낌? 되게 잘 살았으니까 좀 별로, 어렸을 때는 되게 이게 좀 힘들게 살다가 아버지 노조위원장 되고 막 월급 엄청 오르고 막 이러면서부터 아파트로 갑자기 이사해가지고 엄청 잘 살다가, 노조위원장 이제 퇴직하시고, 그때 퇴직금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퇴직금이 아마 뭐 억대로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원래는 이제 목회 하시려고,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 서원 기도를 하셨대요, 목사하겠다고. 근데 이제 또 작은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신데, 뭐 이렇게 그리고 큰 아버지도 목사님 강도사 하다가 이제 목회까지 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 분 다 신학하셨네. 어쨌든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는 좀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시고,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 도와주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도 또 말이 또 많이 나오고 이랬대요. 그래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 영향이 사실 누나랑 저한테 엄청나게 온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폭삭 망하면서. 그래서 아버지 후회하시는 게, 그 당시 급하게 사업 안 하고 그냥 한 3년 정도 솔직히 펑펑 놀았어도 될 정도 형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몇 년간 그냥 푹 쉬면서 해외 여행이나 다닐 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괜히 그게 힘들게 일하면서 이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업은 망하고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참, 근데 뭐 아버지한테 원망을 할 수 없는 게 잘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공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셨는데 망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버지는 열심히 노력하신 거니까 네. 이걸로 원망할 수는 없는 거지. 네. 오히려 뭐 열심히 사신 거에 대해서는 존경을 받으셔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완전히 개판으로 이렇게 사는 가장도 있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열심히 계속 끝까지 사시려고 하셨고, 지금 누나랑 아버지 사이가 되게 안 좋은 건 그 근본적으로 끝까지 원인 찾아서 올라가면은 결국 그때 사업을 결정한 게 결국은 이제 망하면서 빚을 많이 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막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막 완전히 막 개박살 나면서는 그 안 좋은 영향이 그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 결국 이렇게 됐는데, 근데 뭐 지금은 이래도 나중을 얘기하기는 아버지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게 참, 누나라도 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20대 때 되게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저는 지금 거의 99%는 이게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100%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나는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20대 때 제 생각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계기가 있어서 치유가 되든가 뭔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완고해서 그럴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 참 기도해야죠 뭐. 네. 누나 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버지는 뭐 정광훈 목사 막 설교 듣고 이런 거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거만 빼면은 뭐 특별히 뭐 아버지의 큰 문제는 저는 고집이 센 거 빼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고집이 센 것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뭐라고는 못하겠고, 누나는 사고방식 자체가 지금 글러 먹어가지고 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너무 콩가루 집안 얘기를 너무 해버렸는데 뭐 여기까지 보는 사람 없겠죠. 여기까지 보면 이제 집안의 치유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 답답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좀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런 생각 고민 좀 그만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열심히 공부해야죠. 네, 열심히 공부하고 내년에는 좀 기쁘게 영상을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